네, 화요일과 금요일은 삼심의학 토론하는 시간이죠. 오늘 삼심의학 토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심의학 강좌에서는 두드러기증을 확인하면서 먼저 요법을 말씀드렸죠. 요법. 약속드렸잖아요. 일단 당장 두드러기 나서 가렵고 아픈데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릉에 사시는 한 분이 방송국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임하기 수년 전에 중풍을 앓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요. 이분은 삼침의 사자도 모르고 치매 침자도 모르고 또 의학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한다 상상도 못 해본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 카페에 마누라가 많이 아픕니다 라는 글을 쓰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뵙기도 하고 또 그분 부부가 우리 집에 오기도 했는데, 하여간 부인의 병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병의원에서는 원인을 몰라. 어떤 때는 10가지 아픔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두 개가 찾아오기도 하고, 오전에는 머리가 아팠다가 오후에는 배가 아팠다가 밤에 잘 때는 허리가 아팠다가 등등. 그래서 어차피 병의원에서는 신경안정제와 같은 처방밖에는 내려주질 않으니까 그 남편께서 우리 마누라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규제를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마나님을 케어해 줄 것인가 혈자리도 몰라. 책을 아무리 봐도 혈자리를 이해 못 하시겠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혈자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열들은 이미지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해부학적 그림이 있고요, 근육학적 그림, 이쪽 측면에서 또 저쪽 측면에서, 정면에서, 옆 측면에서 보는 등등, 다양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가늠하셔야 돼요. 제가 매일 가서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매일 오실 수도 없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아세요? 어떠한 아픔을 호소합니다. 네, 위승격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방광 정격 넣으세요. 네. 소장 정격 왼쪽에 넣고요, 반대편에는 간 정격 넣으세요. 네. 지금 그 수준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초보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달렸다.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드려도 경혈자리, 혈자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경혈 못 찾아요. 그림만 보고 못 찾아요. 공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왕초보님께 드리는 말씀. 자, 지난 시간에 다양한 증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렸고, 오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토론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 우리 학교에 정기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정기 세미나 있는 거. 매월 첫째 일요일 그리고 셋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종로 3가 낙원동 부근입니다. 현대트레비앙에서 첫째 일요일, 셋째 토요일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모인 우리 매번 참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감이 잡혀. 아니, 매번 방송 내용이, 방송 대본이 거의 논문 수준인데 어떻게 그걸 매일 주제를 바꿔가며 데일리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죠. 제가 혼자 대본 쓰고
혼자 녹화하고 혼자 편집하고 그리고 혼자 또 업로드하고 그러다 보니 가끔 제가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제 스스로에게 올무를 씌웠습니다. 하니까 아유 1년 내내 데일리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라도 패턴 바꾸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어쩌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거 해보려는 데까지 해봐야죠. 정 안 되면 월, 화, 수 각각 그날 주제 달리 즉 월요일 삼침자요법, 화요일 삼침의학, 수요일 집대성 삼경주석 이것을 다시 목금토 다른 주제로 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고박유략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만약에 정 버거우면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3일 그리고 일요일 해서 일주일에 4일 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러시겠다는 분이 에휴, 그러길래 왜 장담을 했어.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렵니다. 아니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왜 그러셨어요? 자 오늘은 의과학적인 고찰을 하는 시간. 두드러기 발생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아니 두드러기가 왜 나는지를 알아야 요법을 선택하죠. 그렇죠? 그거 먼저 살핍니다. 여기 그림 잘 봐주세요. 그림. 모기한테 물렸다고 가정합시다. 모기가 엥 하면서 물었어요. 침을 꽂았어. 그러면 빨갛게 되잖아요. 따갑고 아프고 가렵고 열납니다. 만약에 수십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침을 꽂았다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사망할 수도 있다고요. 어떠한 몸의 메커니즘에 의해 그렇게 되나요? 보실까요? 네, 모기가 침을 꽂았을 때 그 침을 통해서 들어온 화학물질은 항원, 알레르기 물질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적군으로 인식하고 즉각 물리치료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먼저 IgE, 즉 면역 글로불린 E라는 면역 세포가 반응하죠. 면역계에 의해 생성된 항체.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운데가 마스트셀이라는 거예요. 돛대세포, 깃발세포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면서 깃발을 막 흔들어서 경고를 바라는 그 세포예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비만세포요, 영문 표기로는 마스트셀이라고 합니다. 면역세포 중에 일종이죠. 그 세포에 이렇게 요철들이 붙어 있어요. 그 요철 중에 하나가 FCERI, 즉 알레르기 조절 수용체라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항원이 들어오면 Y 형태로 된 면역 글로불린 E라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캡처를 해요. 그것을 캡처합니다. 그러면 마스트셀은 풍선 모양으로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항원과 면역 글로불린 E 세포가 접촉이 되면 풍선처럼 된 마스트셀 껍질이 터져요. 터지면서 과립이 흘러나옵니다. 이때의 반응이 FCERI, 알레르기 조절 수용체와 그리고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조절 수용체이고 히스타민은 원래 이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이에요. 국소적인 면역 반응에 관련된 생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아민이다. 첫 번째는 자궁 등 민문이근의 수축작용을 돕고, 두 번째는 소동맥이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순환기에 대한 작용, 세 번째는 침샘,
창자샘, 눈물샘, 췌장의 분비 증대, 특히 위점막의 분비 촉진 작용을 해요. 즉 위점막에서 위산이 뿜어져 나오는 것도 히스타민이 하는 일이고, 눈물이 나는 것, 침이 나는 것 등등 다 히스타민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면역 반응에서 여기 두드러기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국소적인 면역 반응, 즉 모기가 피부를 뚫었잖아요. 그러면 저 깊숙한 위장 내뿐만이 아니라 피부라는 겉 표면에서도 히스타민이 거부하는 면역 작용이 일어난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두드러기가 이때 일어나는 거고요. 두드러기, 그리고 가렵고 홍반,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이렇게 홍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혈관 부종 때문입니다. 즉 혈관이 붓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항원이 피부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데, 피부를 뚫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 그 부분에 면역세포가 그 항원을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확보되어 있질 않아. 왜? 아니, 멀쩡했었으니까, 평화로웠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격해 온 거야. 그러면 그 부근에 있던 면역세포가 즉각 대응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 추가 병력이 보충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누가?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혈이 많이 몰리죠. 그리고 림프액도 몰리죠. 고로 그 경로를 통해 면역세포들이 계속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은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라는 것, 우리 몸에 어디에 염증이 났다 하는 것은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 면역세포가 항원과 대항해서 싸울 때,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 염증 면역이라고 합니다. 염증 자체는 지금 면역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염증이 일어날 그 당시에 그 국소적인 부위에는 부었단 말이에요. 왜 부었다고요? 그렇죠. 마스트셀이 풍선처럼 생긴 겉막을 터뜨려. 그러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과립이 쏟아져 나오면서 면역세포를 물리치기 위한 일련의 과정상 필수 불가결하게 이렇게 붓는다. 그래서 가렵다. 열난다. 혈이 많이 몰렸으니까. 그래서 부었다. 그것은 좋은 반응. 두드러기는 호흡기, 피부뿐만 아니라 입으로 들어오는 항원의 소화기계의 항체가 반응하는 표리와 전신의 질병이며, 면역 결핍 또는 자가면역 반응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난해한 병증이다. 따라서 12경맥의 경기인 육기적 기운 중 어느 기운의 부침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지 면밀하게 관찰 및 진단 후 요법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면역 글로불린 E라는 항체를 생성하여 면역 체계가 알레르기 항원에 과잉 반응합니다. 자, 일단 알레르기, 면역력이 약해도 생기고 면역력이 과잉 반응에도 생기고 자가 면역증으로도 생겨요. 그런데 면역 글로불린 E가 과잉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일개 소대만 보내도 되는데 중대병력, 연대병력 정도를 보내야 될 정도로 너무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레르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항체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세포로 이동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은 보통 코, 폐, 인후 또는 피부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러기나 알레르기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단편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면 돼.
라고만 말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우리 인체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이 그림 보세요. 항원제시 세포가 이렇게 생긴 놈은 나쁜 놈이야 하면 헬퍼 T 세포군이 그것을 메모리, 기억해뒀다가 그놈 또는 그와 비슷한 놈이라도 들어오면 적군이다 하는데 일개소대로 물리칠 수 있는데 중대병력, 연대병력까지 동원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다. 두드러기, 천식 혹은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증상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기전을 모르고 함부로 침통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면역 글로불린 E가 캡처를 한다. 포획을 해요. 그러면 조건반사적으로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풍선세포의 옆구리가 터진다. 만두부인 옆구리 터진다. 그러면 만두 속이 겉으로 흘러나오듯 그 안에 들어있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과량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항원을 물리치기 위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그럴 때 두드러기가 나고 가렵고 발적이 되고 그리고 혈관이 확장된다. 면역 반응이에요. 이러한 면역 반응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12경맥의 경기로서의 어떠한 경맥의 경기로서의 면역력이 가서 도와줄 것인가, 그걸 고민하지 않고는 두드러기도 어떻게 보면 두드러기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두드러기도 못 고쳐요. 그래서 원인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자.